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동선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접촉한 사람의 수도 또다시 늘려잡는 등 발표 내용이 달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제 연휴로 귀국했던 중국인 선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업을 못하는 어선들이 늘어나는 등 여파가 수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기아차 광주 공장이 오늘과 내일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차종은 오는 14일까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권리당원 명부관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애초 306명에서 지금은 446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16번째 확진자의 새로운 동선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환자의 접촉자 수와 동선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수는 306명. 첫 발표 뒤 닷새 만에 접촉자 수는 438명으로 132명이 늘었습니다. 22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22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를 1명이라고 분류했지만 나주 마트 방문자 가운데 9명을 준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의 주민이나 이렇게 아주 작은 우려가 있는 사람을 훨씬 더 강화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자 하는 취지하에서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광주시는 16번째 확진자가 나주 친정집을 방문하기 전에 광주 남구의 한 슈퍼마켓에 들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발표 이틀 전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고서도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서야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치단체의 접촉자 수와 동선 발표를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들쑥날쑥한 숫자 때문에 정확히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어떻게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은 있지만 수시로 바뀌는 확진자의 동선과 늘어나는 접촉자 수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수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춘제를 지내러 중국으로 출국했던 선원들이 입국을 못하고 있어 아예 조업을 못하는 고기잡이 어선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수백 척의 배들이 오고 가는 목포의 한 항구. 고기잡이의 나선 배들로 텅 비어 있어야 할 부두가 정박된 어선들로 빼곡합니다. 건져 올려진 그물은 땅 위에 수북이 쌓여 있고 다른 어구들 역시 가지런히 정리돼 있습니다. 춘제를 지내러 중국으로 떠났던 선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국내 입국을 못해 조업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선원들 있는 배들은 그나마 항구선을 맞춰갖고 12척 출항하고 나머지 배들은 선원이 없어서 출항을 못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에요, 지금. 제 뒤에 물속에서 꺼내 올려진 닻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조업에 나가지 않아 물기가 완전히 말라버린 모습입니다. 중국인 선원들이 입국하지 않아 조기잡이 출항을 못하는 안강망 어선이 29척 가운데 18척. 중국인 선원 96명 중 단 22명만 입국한 상태입니다. 여기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바닷일이 험한 탓에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선주의 몫입니다. 현재 안 그래도 선원난으로 배들이 힘든 상황인데 3명이면 다른 대처 방안도 없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포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자율휴업기인 2월이 지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보상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전남 도하고 해수부에 이런 사항을 동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선원 22명에 대해 거주지를 파악하고 보건소에서 재검진을 받게 하는 등 신종 코로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광주 21세기 병원에 격리된 환자 등 24명과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으로 옮겨진 36명에 대한 격리를 19일 0시를 기해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곳에 머물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등 60명은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뒤로부터 14일간 격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조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내 공장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연초부터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막 출고한 차량이 외부 배송을 위해 대기하는 기아차 광주 공장 출하장입니다. 평소라면 내수와 수출 차량들을 선적하는 데 바쁘게 움직여야 하지만 절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납품받는 차량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가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재고가 바닥나자 봉고 차량 감산에 이어 광주 공장 전체 라인의 조업이 이틀 동안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파업이나 여름휴가 등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공장 가동이 멈춘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요일부터는 조업 재개가 기대됐지만 현지 부품 조달이 여전히 매끄럽지 않아 생산 차질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티지와 소울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13일 목요일까지, 봉고 트럭은 이번 주 14일까지 라인을 멈출 예정이어서 이번 주만 모두 7천여 대의 차량 생산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제는 협력업체입니다. 완성차 공장이 멈춘 탓에 지역의 300여 개 협력업체도 함께 가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경제기관 단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금 압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납품을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중에 우리 그러니까 진흥원이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좀 하고. 하지만 협력업체는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억 5천 정도 매출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수공 금액에서 거의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고정비 자체에서 되게 힘든 거죠. 광주 제조업의 근간인 기아차와 협력업체의 가동이 잇따라 중단되고 향후 정상화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라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전라남도는 대출 금리에서 이자 2%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전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00억 원의 특별 보증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3월 7일부터 15일까지 해남 보회 매실 농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8회 땅끝 매화축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또 이번 달 예정되어 있던 걷기 행사와 주요 관광지의 상설 체험 프로그램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지역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해 문제가 되는 등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에 이어 3자 통합을 공식 선언하고 박주현 의원을 통합추진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통합추진기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제3축의 정치세력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당이 합당을 공식화하면서 통합추진위원장들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위원장은 당명을 바꾼 뒤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입당하는 방식을, 민주평화당 박주현 위원장은 당대당으로 합당하자는 입장이어서 서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통합 방식과 지도부 구성 방식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 당은 1차 통합을 마무리하는 대로 미래 세대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2단계 통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았던 노동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들이 통합의 전면에 서고 호남 정당이 이를 지원하는, 보조하는 그런 모양새의 통합을 추진할 것 같고요. 호남 통합이 가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권리당원 불법 조회 문제가 불거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광주 광산을 등에서 일부 예비후보가 50명까지 조회가 허용된 규정을 어기고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정도를 파악한 후 해당 예비 후보에게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KBS 목포 폐지를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7개 지역방송국 기능조정 계획을 중단하고 KBS 목포 방송국을 살리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KBS의 기능조정 계획은 수신료를 납부해온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이를 중단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완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지역방송국 기능조정은 방송국 폐지가 아닌 저녁 뉴스 7, 지역 뉴스 강화 등을 통한 지역방송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와 강진, 해남과 무안 등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에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실외 활동과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미세먼지 유입 차단을 위해 창문을 닫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가격이 저렴한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목포와 무안, 나주 등 3개 지역 음식점 7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적발된 음식점들은 젖소고기를 갈비탕이나 곰탕 등으로 조리하면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남에서 일부 어민들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을 공동어장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원래 사용처에 맞지 않게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전통시장이 정부의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완도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0년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에 완도 전통시장이 선정돼 8억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6군데를 선정한 문화관광형 시장 부문에 전남에선 완도 전통시장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장 인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장소궁 전남교육감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순환제 교장 인사가 공정성과 투명성 등만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